지금 이 구간까지는 화질이 아주 좋지 않아서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발가락이 보이지 않죠. 수면 위로 물줄기가 전혀 보이지 않죠. 발이 가라앉아 있다는 거는 배영이란 영법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아주 어렵죠. 몸이 수평으로 떠 있는 게 아니라 발이 가라앉아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고 굉장히 영법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형킥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항상 설명드리는 게 배영은 가장 어려운 영법이고 그 원인이 뭐냐면 킥을 무릎으로 차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허벅지로 차긴 차지만 발이 너무 가라앉아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발차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연습하실 때 차렷으로 하시기보다는 손을 만세 자세로 발차기 연습을 많이 하시고 내 시야에 발가락 끝이나 아니면 물줄기, 온천수 같은 물줄기가 보일 정도로 킥이 올라오셔야 되고 무릎이 올라오시는 건 절대 안 돼요. 무릎이 수면 위로 나오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아니라 허벅지로 물을 차서 발가락 끝까지 물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뒤로 보냄으로 내가 앞으로 가는 거. 배영은 정말 발차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선 그 동작 하나랑 두 번째는 박자를 질문하셨는데 정확히 틀리고 있죠. 이게 나중 가면은 조금 맞아지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거의 정박자로 가시죠. 정박자도 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물 잡고 당기기가 거의 허벅지에 올 때쯤 반대쪽 팔이 이동을 하시죠. 배영은 늘 강조하지만 엇박자예요. 어, 물잡기가 시작될 때 반대팔은 반드시 리커버리가 올라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글라이딩이나 롤링이나 물잡기나 리커버리나 이런 게 정확하게 박자가 지금은 잘 안 맞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잘 보실게요. 음, 계속 박자가 안 맞던 것이 세 번째 스트로크랑 다섯 번째 스트로크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글라이딩이에요. 배영할 때 글라이딩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리커버리 해서 수면에 팔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물잡기가 시작되는 줄 아시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저도 미국 국가대표 코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입수하자마자 물을 잡으라고. 그거는 선수들을 기준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저 일반인들은 올바른 자세와 배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리커버리 후에 팔이 수면에 들어간 후에 글라이딩과 롤링을 충분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물 잡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수면에 물이 들어간 후에 반대쪽 어깨가 롤링이 되면서 나와요. 반대쪽 어깨가 나오고 물잡기가 됨과 동시에 아니면 리커버리를 더 빨리 말하는 분들도 있죠. 선수들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리커버리가 물잡기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90도 각도로 만나죠. 이거는 제가 영상 후에 잠깐 더 첨삭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어떻게 갑자기 곡 찾았냐면 아마 이분은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각하는 수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분은 박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다가 중간이 넘어선 후에 정답을 찾으셨어요. 스스로.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자유수영을 하지 마시고 항상 강의를 들으신 뒤에 뭔가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하면서 자유수영을 하시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박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글라이딩과 롤링 후에 물잡기와 리커버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고요. 마지막에 치명적인 실수가 또 있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확인하실게요. 제가 수영장에서 보면 10명이 9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99명 정도가 대형 피니쉬를 이렇게 하세요. 보통 수영장에는 끝나기 전 5m의 깃발이 달려 있죠. 그 깃발이 어떤 수영복에서 홍보용이 아니라 배영 턴이나 핀시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뒤집으란 뜻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설명해주는 강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 깃발이 보이면 보통 선수들은 물을 잘 잡으니까 하지만 빨리 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스트로크를 하고요. 글라이딩을 길게 하면 일반인도 3스트로크 정도, 두세 스트로크 정도면 들어가고 못하더라도 한
5번 넘어가시는 분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스트로크 숫자를 대충은 외우고 계시되 항상 뒤를 보고 그러니까 등을 보이지 않고 누운 채로 고개를 젖혀서 뒤를 본 후에 배가 보이는 그 자세로 피니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등을 보이신다는 거는 열심히 했던 수영의 마무리를 유종햄이라고 하죠. 그걸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로 고개를 젖혀서 코에 바람을 빼셔야겠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배영 피니시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수력이면은 그래도 수영을 꽤 오래 하신 분일 텐데 이거를 틀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배영에서 등을 보일 수 있는 순간은 딱 한 번 턴하실 때 플립턴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턴을 하고 벽을 차고 나오면서 그때도 배가 보이셔야지 등이 보이시면 무조건 실격 처리가 됩니다. 뭐 저희가 마스터즈인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신경 쓰셔야 돼요. 수영은 그래서 재밌습니다. 수영은 끝이 없어요. 제가 이 영상 마치는 대로 그 리커버리 타이밍과 그 뒤보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뒤보기는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구간별로 첨삭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앞으로도 많은 영상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첨삭에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커버리가 온 후에 이게 여기서 바로 물잡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셔야 돼요. 글라이딩을 하면서 기다리시면은 롤링이 되면서 이쪽 어깨가 올라올 거예요. 선수들은 여기서 리커버리, 반대쪽 팔 리커버리를 더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각도, 이런 각이 먼저 나오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 이 팔과 이 팔이 거의 동시에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더 쉬우실 거예요. 이 팔은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글라이딩 하면서 기다리고 반대쪽 어깨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쪽 팔이 먼저 떨어지시는 게 아니라 리커버리 하시는 팔이 먼저 올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거의 동시에 물잡기가 가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글라이딩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반대쪽 어깨가 올라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리커버리가 먼저 온다. 이렇게 이 각도가 나온다. 여기서 물잡기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거 피니쉬는 어렵지 않아요. 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간에 가시다가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반대쪽 벽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다가 뒤에 보시고 반드시 이렇게 터치를 하셔야 돼요. 편하다고 뒤로 도시는 게 아니라 등을 보이면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을 첨삭해 드릴 거고요. 또 오늘 그 물 잡고 킥 차는 타이밍까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영상 길어질 것 같아서 또 다른 분의 배영의 영상을 통해서 첨삭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세요.